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오후 KBL 하나, 그 다음에 KOBU 두 가지 경기, 총 세 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분석 진행하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멤버십을 오픈해 놨어요. 멤버십이 뭐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드리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근의 흐름이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많은 또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경기 빠르게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서울 삼성과 창원 LG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이 지금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몇 연패죠? 5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 5연패 기간 동안에 평균 득점은 79.8득점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실점이 90점, 80점씩을 가져가다 보니까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었냐면 마이너스 11이었거든요. 리그 전체 동일기간 꼴찌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패가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무기력하게 3포지션 이상으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는 경기 수가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최근에 뭐 이관이라든지 니콜슨의 이런 뭐 불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직력 자체도 조금 무너지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자원들이 뭐 최성모라든지 이대성이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공격 자체도 굉장히 뻑뻑해지는 그림. 세불더님 추천 감사합니다.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특히나 이번 시즌 삼성은 외곽에서의 많은 시도와 높은 성공률이 강점이었던 팀이었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빈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LG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의 수비가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3점 시도 자체를 굉장히 잘 억제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팀이고 3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죠? 3점 허용률이 정확하게 31.1%. 리그 전체의 몇이 2위입니다. 그래서 외곽에서의 시도 억제와 성공률 억제가 굉장히 좋은 팀이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를 만나서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수는 니콜슨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뭐 슛감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의 득점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4승 1패로 나쁘지는 않은 구간인데 사실 4게임 중에 크진이 4게임 사류님 추천 중에 감사합니다. 3게임이 3승이 이제 투포지션 안쪽으로 굉장히 접전 상황에서 가져가는 승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후반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괜찮았다. 자, 근데 이제 양준석이가 복귀를 했거든요. 양준석이가 복귀를 하면서 그동안 문제였던 뻑뻑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한다는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특히나 이 LG 같은 경우에는 뭐 마레이라든지 타마요 아니면 뭐 양홍석 3번, 4번, 5번 포지션에 대한 공격 빈도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삼성같이 니콜슨, 이원석, 구탕으로 이어지는 높이라든지 아니면 힘에서 밀고 들어가는 힘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조금 부진하고 있던 야투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 사실 삼성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수비도 문제가 되지만 박스아웃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리바운드를 잘 못 잡아내고 있는 팀이고요. LG 입장에서는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좀 봐줄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LG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에다가 LG의 팀 야투도 반등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LG 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LG 승,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다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이제 KOVO 넘어가겠습니다. 옥조랑 우리 카드 볼게요. 자, 지금 KOVO 남자부 경기를 보면은 최근에 되게 어수선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사마라든지 뭐 손보라든지 우리카드까지도 감독이 사퇴를 했고요. 감독 대행 체제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우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4연패까지. 4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감독도 사퇴했고,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최근에 공격에서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리시브가 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블로킹이 전혀 안 된다든지, 허슬이 전혀 안 나온다든지, 수비에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비와 더불어서 범실에 대한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오늘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카드의 반등 가능성,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아라우조, 알리, 김지한이라는 삼각편대가 건실한 삼각편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돌아가면서 사실 부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아쉽죠? 셋이 같이 터져주는 경기가 이번 시즌 진짜 거의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OK저축은행인데 직전 홈에서 한 점 만나서 3대1 경기를 가져왔고요. 이번 시즌 홈에서는 7승 2패로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지금 77.8%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옥저가 이번 시즌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블로킹 타이밍 아니면은 뭐 리베로 자원들 뭐 정성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용찬이라든지 허슬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실책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다양한 공격 레파토리로 디미의 약간 떨어지는 공격력을 메꿔주는 데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수비와 집중력이 무너져 있는 우리 카드보다는 뭐 수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홈에서의 가져가는 이점이라든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져갈 수 있는 OK저축은행이 조금 더 유리한 매치업이 되지 않겠느냐. 디미가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옥조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옥조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해 드려 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페퍼랑 기업은행 경기 볼게요.
자, 홈팀 페퍼가 지난 경기 이제 홈에서 GS를 만나서 9연패 장주를 끊어내고 왔습니다. 연패를 끊어내고 온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GS의 원정에서 떨어지는 성공률이라든지 실책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페퍼가 9연패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좀 예상대로 잘 흘러갔었죠. 자, 페퍼가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 용병들이 되게 잘합니다. 뭐 조이라든지 시마무라라든지 조이는 그냥 화력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시마무라 같은 경우에는 노페에서의 강점, 블로킹 타이밍 아니면 이동 공격에서의 강점 역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원정이가 부상에서 합류하면서 팀 전체적인 공격 세팅에 대한 강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역시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페퍼가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공격 성공률이 44.04%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격 세팅에 대한 효율도 40%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리시브가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이 잘 되고 있고 토스에 대한 퀄리티가 나오고 있고 공격에 대한 성공까지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이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페퍼가 이런 조이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기는 해요. 조이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팀이기는 한데 사실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주아라든지 최정민이라든지 가져가는 높이에 대한 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블로킹 타이밍도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조이 몰빵 배구를 가져간다 한들 기업이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좀 근본적인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인데 사실 기업은행이 이제 빅토리아, 킹겔라, 육서형까지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고점을 찍었었고 최근의 흐름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공격 성공률이 34.81%, 세팅 성공률이 31.03%,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라인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뭐 공격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오늘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기업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유일한 변수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서브가 좋기는 해요. 뭐 빅토리아라든지 뭐 킹게라라든지 서브가 좋기는 하는데 뭐 최근에 페퍼가 개똥같이 리시브가 올라가더라도 세팅에 대한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뭐 큰 변수로까지 작용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폼이 좀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톡 까놓고 말해서 지금 최근 3경기 봤을 때 공격 성공률 자체가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양 팀이. 그래서 저는 이게 페퍼가 굳이 역배를 받을 이유는 크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업이 조금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사이드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3가지 경기밖에 없는데 심플하게 좀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또 가입들 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뭐
파이팅 하시고 조금 있다가 NBA 분석 때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BA도 오늘 경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따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따가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